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좀 많이 기다리셨나요? 좀 반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찰 공무원 면접 설명회를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정보도 정보이지만 저희 윌비스 경찰 공무원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은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회를 듣는 거는 요 학원이 좋을까? 이 강사가 잘 가르칠까?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오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간략하게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윌비스 경찰 공무원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제 소개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이랑 좀 비슷한가요? 최대한 비슷하게 옷을 맞춰 입고 오기는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도 사진을 만들기도 하고, 뭐 포토샵으로 잘 만들어서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 사기 아니냐,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비슷하고요. 좀 살이 조금 쪄가지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로서는 노량진 윌비스 공무원 면접 전임 교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이패스 공무원 면접 교수, 뭐 7급 9급 공무원, 뭐 국가직, 지방직 면접 교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은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전반적으로 면접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강사직을 한 거는 약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커리어를 말씀을 드려야 믿고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저는 일단 공무원 면접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원자의 상황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인성과 공직관을 확인하는 경찰 공무원 면접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주는 잠재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역량과 내 기량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근성과 노력 그리고 상황 판단에 따른 창의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의 준비생이지 경찰 공무원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합격 후기를 들으면 저는 말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문성을 다 어필했다라고 하는데 불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체는 뭐냐면 잘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이 압박 질문했을 때 오히려 꼬리꼬리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고 끝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게 한계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 상황 판단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현실 대응 능력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 면접의 가장 주요된 핵심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역량과 전문성은 일단 두 번째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근성과 성실성, 그만큼의 공직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경찰 면접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 면접의 이해 및 주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전조사서 혹시 한번 써보신 분 계시나요?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저는 선생님 자기소개서도 쓰는 것도 너무 어렵게, 사전조사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사전조사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질문 자체가 지원 동기에 관련된 질문 또는 사회 경험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알바도 한 번 안 하고 경시생으로서 열심히 준비만 하다 보니까 사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포인트. 지원 동기. 저는 그냥 그래도 경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전조사서 쓰는 것도 어렵지만 지원 동기를 말해봐라 했을 때에도 답변을 어려워요.
제가 원래 설명회 때 원래는 기존에 제가 하는 방법은 시켜봐요. 한번 지원동에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러면 또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일단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정말 많이 시켜요. 참여 수업이에요. 약간 대학 수업처럼 참여 수업을 많이 종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 거는 열심히 외우고 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경찰 공무원이 되려는지, 내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서 열심히 적고 공부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저랑 수업 때 해야 할 것은 계속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외우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자, 면접관들도요, 여러분, 암기하는 거 다 압니다. 외운 거 말고 다른 말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이질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그러면 이질감 들지 않게 일부러 압박 질문을 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패닉이 와요. 이거 진실을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코칭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한 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전조사서는 경험형 질문, 또 경찰 공무원 적합성 질문, 또는 시정 관심도 질문,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조사는 조금 지역마다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질문이. 근데 대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지원 동기에 관련된 질문들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 동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단 면접, 개별 면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집단 면접이라고 하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집단 면접의 주요 포인트가 뭐일 것 같으세요? 왜 집단 면접을 볼까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은 다 집단 면접을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집단 면접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왜 집단 면접을 볼까요? 특히 특정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 볼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단 면접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고,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집단 면접이라는 형태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풉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면접도 똑같아요. 질문의 의도가 뭐지? 나한테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지? 의도부터 파악한다면 답변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문서답하게 되죠. 전혀 상반된 답변이 되거나 면접관이 원치 않은 답변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접은 흔히 말해서 공동체 면접 또는 동료 면접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동료 면접을 왜 볼까요? 왜 볼까요? 그럼 경찰 조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 조직은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죠. 적어도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자,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알 겁니다. 우리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 들어갔었나요? 아니죠. 무조건 2인 1조로 갔습니다. 그렇죠. 혼자 못 가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맞는 날이었죠. 그렇죠. 아니었나요? 죄송해요. 저희 시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HID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약간 빡세게 조금 생활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집단 면접이라고 하면 동료 면접, 단체 면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동료와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아요. 협력, 협동입니다. 그럼 협력, 협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내가 떨어지기 싫으니까, 불합격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장만을 막 읊습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조직이 함께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는 팀워크의 자세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게 집단 면접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개별 면접 때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찬반 토론을 했을 때 상대편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대한다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체 면접에서 협동 협의예요. 그러면 우리 팀과 상대편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공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 뭘까요? 경찰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친절하게 돼야 되겠죠. 친절 공정의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상대편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의사소통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비스 정신이겠죠. 봉사 정신이겠죠. 그럼 집단 면접에도 막연하게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경청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이게 집단 면접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경청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듣는 척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청 능력은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 반대에 대해서 CCTV 반대 찬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상대편이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경청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말씀하신 CCTV 설치 찬성에 대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의견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제 진술을 했었을 때 경청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내가 기억하고 전달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경청 표현의 한 획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또한 경청 능력을 통해서 집단 면접을 이행할 수 있으셔야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5명 또는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한 5명에서 6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짝수, 홀수 상관없이 그날 이제 지원하는 수에 따라서 홀수든 짝수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단체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에도 충분히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한 탑 10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주치자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지역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주치자 난동. 우리나라 이제 음주가무의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주치자인들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게 경찰관들입니다. 특히 가장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도 번화가인 지역들은 항상 그런 일들로 많이 빈번하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이슈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주치자 난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경찰관에 관련해서 그 방법들을 조금은 이해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너무너무 최고의 역량으로 뽑힙니다. 이 경험은 그래서 사회 경험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조직에 나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사회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경험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 자, 다음으로는 개별 면접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개별 면접은 인성, 공직 간 직무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성에서는 경험적 역량 바탕 및 인성 면접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주요 5가지 기본 질문들로 답변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요. 주요 5가지 질문이 뭐냐면 자기소개. 여러분들 자기소개는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임용호 포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안 해주시나요?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말고도 우린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합니다. 하셨나요? 가지고 오세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더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를 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 외에 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자기소개. 선생님 그럼 몇 분짜리로 해야 되나요? 약 45초에서 50초 사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 써보셨을 거고 해보지 않으셔서 어떻게 써야 될지 가늠이 안 오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첫날 수업 때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지진 않고요. 제가 숙제는 매 수업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이상을 혼자 습관에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기 습관들 중에서. 그러면 이 습관을 한 달 만에 우리가 개선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체력 준비하셨나요? 한 달 동안 체력 준비하셨죠? 하면서 어땠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면접도. 한 달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숙제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길게 줄을 서고 계세요. 질문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숙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안 했으면 어떡해? 안 했으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리학인 거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숙제를 해줬을 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치는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 판단 능력 역량이 아니라 성실성과 근성입니다. 공무원은 근성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바쳐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성과 성실성이 받침이 안 되면 힘들어요. 1년 안에 이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1년 안에 평가가 좌지우지돼요. 똑같아요. PTSD 아시죠? PTSD 뭔지 아시죠? 외상후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특정직 공무원의 특성이에요. 소방직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다 똑같습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1년을 버티면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을 못 버티면 진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사실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공무원 전체가 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인성 질문의 답변 훈련을 같이 할 겁니다. 자, 대학교 전공이 뭐였나요? 이런 질문들 나옵니다. 전공이 토목직이었네요. 경찰 공무원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하필 경찰 공무원을 하시게 됐나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지원 동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지원 동기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바르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본인은 대학 졸업 후 이거를 했는데 왜 경찰 공무원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묻는 게 지원 동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트랙을 아셔야 돼요. 그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 이 5가지 안에서 다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100개, 200개, 1000개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질문의 의도를 따라서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했다라고? 아닙니다. 질적으로 하세요. 양적으로 하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짓이에요.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하고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 게 면접에서 한 달 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역량치가 될 겁니다. 많이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연습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머리를 써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는 3주밖에 준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돼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뭐예요?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왜 이럴까요? 전략을 잘못 짜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전략을 잘 짜야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 전략을 같이 공유할 겁니다. 스터디도 여러분들이 나눠지게 되면 스터디도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그 팀장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하시나요? 그거를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면 상황형 질문을 통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상황형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계속 놓여지는 게 뭐예요? 돌발 상황이에요. 지속적으로 돌발 상황이 놓여지게 되죠. 그랬을 때마다 이 사람이 과연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주치자 난동을 피우는데 설득을 해서 막 그렇게 하겠다. 설득을 해서 잠재우겠다. 주치자는요, 설득이 안 통합니다. 아니, 인사불성의 사람이 설득이 통하겠어요? 막 흉기 들고 난동을 피는데, 그러면 이러한 대처 방안을 답변을 했을 때 면접관들은 어때요? 터무니없는 답변이 된 거예요. 설득을 하겠다. 주치자 난동을 어떻게 설득할 건데?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압을 할 건데? 어때요? 현실적으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게 설득하겠다. 친절 공정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거는 매뉴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뉴얼은 그냥 매뉴얼일 뿐이에요. 그러나 경찰은 현장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맞춰서 내가 어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내 머리에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플랜 B, C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상황형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자, 개별 면접 공직관이 있습니다. 이제 공직관 및 윤리관, 국가관 공직가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이 공직관은 그냥 하루에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 공직관이 뭘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내용이 마음가짐이에요. 태도. 내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국가관인 거고, 내가 윤리관은 뭐냐면 내 양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리관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야 될까요? 줍지 말아야 될까요? 윤리가 내 양심에 따라 죽고 싶으면 주우는 게 내 윤리인 거예요. 근데 안 주워도 돼요. 윤리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직과 국가관은 약간의 의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왜 선생님 왜 이걸 알아야 되나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 가치는 한 번쯤 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실제로 면접 답변에.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과 사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자, 공과 사. 자, 공적인 일이 우선입니까? 사적인 일이 우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답 정해져 있죠. 공적인 일 우선이다 하지만 간혹 가다 제가 면접 질문을 했을 때 50대 50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MZ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과 사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6대 4 정도는 우리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답변을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경찰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 면접이 여러분 하루 왼종일 면접을 봐요. 하루 왼종일 면접 봐요. 사조서 쓰고 집단 면접하고 개별 면접까지 하게 되면 하루 왼종일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면접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체력 시험까지 보게 되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면접 그까짓 거 뭐 그냥 답변만 잘하면 되지. 근데 질문의 난이도는요. 소방 면접, 교정직 면접, 특정직 공무원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면접이 경찰이에요. 경찰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 쉽겠지라고 해서 큰 코 다칩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많이 떨어져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배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이 관문에서 안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체력 시험 높게 받고 다 높아도 여러분들이 안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무도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무도 자격증은 가산점에 붙기 때문에 면접에서 실수만 안 하면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면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찰 면접 평정 요소 파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 들어보셨나요? 구조화 면접. 좀 있어 보이게 제가 면접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사전조사서, 집단면접, 개별 면접을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지원자의 다각도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교정직, 특정직 공무원에서 이 구조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의 역량만 보지 않겠다. 우린 다각도도 되는 면접으로 진행을 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화 면접은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경찰, 소방이 작년에 구조화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점점 구조화 면접을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재를 뽑을 때 우리 막 이슈화 많이 되잖아요. 경찰 공무원 필기 점수만 높여놨더니 제대로 범인도 못 잡는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순발력 있고 상황 대처도 능력 좋아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은 친구들을 경찰에서 뽑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서부터 경찰 면접은 조금 구조화 면접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자,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 지식 응용 능력 적용,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공직자의 자세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약 평정 요소는 5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갖춰 가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이 3가지의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건데, 선생님, 공직자의 자세 혹시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잡아주시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언어적인 요소도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세 삐뚤어져 있는 거 굉장히 많으세요. 열심히 헬스하고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면접장에 갔을 때에는 자세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리고 손 모양이라던가 머리, 메이크업 이런 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만 잘하고 가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자, 목소리 작은 건요, 내면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조금 크신 분들은 조금 강하신 분들,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내면의 소리가 약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한 달 남짓이 남았는데 그 한 달 남짓 남은 동안 내 목소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저는 여기 앞에서 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시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더라고요. 왜냐? 이런 담력 훈련과 긴장된 상황을 늘 갖출 수밖에는 없어요. 면접장은 더 긴장되고 더 떨려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도 갑자기 그 순간이 들어가면 하얗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도를 계속해서 적응시킬 수 있게끔 앞에 나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킬 거고요. 못하시는 분들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담력 훈련과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거 싫으면요, 솔직히 저희랑 수업 스타일이 안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1대1 수업을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단체 면접과 개별 면접은 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면접관들도 확신이 쓸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목소리 작은 사람과 목소리 큰 사람 봤을 때 목소리 큰 사람에게 집중이 가는 건
매한 가지 똑같은 생각과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같이 갈 거다. 자, 주장 근거의 논리성 여부,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두 갈씩 답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갈씩이 주장과 근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장과 근거에서 이 경험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하느냐가 결과적으로 포인트에서 평적 뉴스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이게 뭐냐? 주치자 난동이 피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경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술 안 먹어본 사람 없죠, 여기서? 솔직히 가서 술을 한 번씩 먹어봤을 거예요. 주치자 난동 한 번쯤은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하물며 내 친구가 주치자 난동인일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난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이 주치자 난동을 피웠을 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내 경험치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전문성이 드러나 보이겠죠. 과거에 번화가에서 주치자가 난동에 피었을 때 흉기를 두고 난동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만약에 계속 기다렸다가는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주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제 친구와 저는 옆에 어떤 무기가 있었다는 거 알고 먼저 그 무기를 통해서 주치자를 제압하였습니다. 이후 1, 2분 이내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로 인계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치자 난동이 있었을 때에는 빠른 순간의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하여 더 이상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내기 한다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없다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받냐? 추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추가 질문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떤 추가 질문을 받을까요? 그때 주치자가 만약에 본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데 두렵진 않으셨나요? 라는 추가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어때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뤄질 것 같아서 작지만 저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A라는 질문이 B라는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A라는 답변을 하면 A-1에 관련된 거, A-2에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가고 B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가 질문은 꼭 한 개씩 꼭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했다, 끝이 아니에요. 추가 질문까지 생각하셔라. 이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요. 그러면 자, 추가 질문 예상해 보세요. 어떤 추가 질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질문을 내가 다 파악하고 아, 이런 질문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답변이 다 구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수업 스타일은 어떠냐면 플랜 C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나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수업을 받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못하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답변 후 추가 질문까지 예상하는 훈련을 함께 할 거다. 그 대신 일관성과 논리성이 드러나야 된다. 자, 전문 지식 응용 능력 및 적용입니다. 직무에 관한 이해 및 전문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상황, 경험, 질문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답변을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이슈는 알아야 돼요. 우리 뭐 경찰법이라던가 경찰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봤잖아요. 이론 수업을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보호경찰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경찰은 무엇인가요?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순경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경찰의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론도 모르고 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면접관들이?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봐봐요.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기업이나 취업을 하지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취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을 면접을 할 때 또는 어떤 기업이든 어떤 면접이든 그곳에 가는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 안 됐다? 면접을 볼 태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에티켓이에요. 매너가 없는 건 안 돼요. 무슨 말? 센스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매너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매너가 있으려면 뭐다? 내가 이 조직이 어떤지는 알고 가야 돼요. 조직의 조직도도 봐야 되는 거고 계급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제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미리미리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기본.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응용 능력 적용을 보는 거고요.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중요합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저는 창의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답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력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의력이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창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상황 판단 능력에 해당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창의력이 떨어진대, 나 창의력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상황에 맞게 현실 대응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다. 이해하시죠? 뜬구름 잡는 얘기,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윤리관이고요. 공직자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희생정신, 사명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직관이다. 이것도 수업 시간 딱 하루면 됩니다. 공직 가치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하지도 않아요. 여러 번 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루만 하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고 적용, 응용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답변 구조와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A+.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면접 평점 요소를 맞으면 상중하로 나눠집니다. 자, 상중하로 나눠지게 되는데 또는 뭐 보통 미흡이라고도 나와요. 우수라고도 나오고요.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자, 미흡 하나 뜨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우리는 마지노선이 무조건 보통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5개의 평점 요소 안에. 자, 그러면 면접 평가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면접 평점 요소가 5개 평점 요소라고 하지만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의지력, 창의력, 성실성 이런 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면 미흡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수, 보통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A+ 필승 전략법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답변을 구성하는데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뭐냐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만 있어. 또는 결과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구조화가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럼 인과관계가 파악이 잘 되면 어떻게 가냐? 상관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상관이 있느냐까지 가야지만 답변의 구조화가 잘 된 것이다. 실제로 이래야지만 답변이 잘 되고요. 자, 문제 파악을 하고요. 그 문제 파악이 원인 분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원인 분석이 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친절 공정의 의무를 다하는 설득 및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면접의 답변의 구조화예요. 이걸 수업 시간 때 계속해서 구조화 훈련을 할 겁니다. 하다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수업이 뭐냐면
제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수업 스타일이에요. 의지하지 말아라.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 방식처럼 나만의 방법을 찾으려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지 하나하나 제가 다 터치하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구조와 방법으로 전략을 짤 겁니다. 실제로 수업 때. 자, 해결 방안은 구체적 대안이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추상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절대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당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무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상근무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출동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휴무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해. 상견례야. 하물며. 나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비상근무 떨어졌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겁니다. 그럼 뭐냐? 이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줄 알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우선순위를 잘 따져요. 뭘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우선순위를 잘 짜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회사생활, 모든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따지려면 뭐가 중요하다? 긴급성과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더 긴급한 거구나, 이게 더 시급한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해결을 하고 설득 및 대처를 하는 것이 주관건이다. 요거를 수업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에 다가서는 필승 전략 방법 3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보이진 않는데 이 be confident, 자, 뭐냐면 자신감이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감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감이 100%, 120%인 사람도 면접장에 가면은 70%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요. 120%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면접장에 가면 70%, 80%만 해도 진짜 선빵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70%, 80%밖에 못한다? 그럼 저는 사실상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안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쪼는 게 아니라, 압박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합격은 찍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또 준비하고 싶으세요? 난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여기 재수생 있으신가요? 재수 있으세요? 네. 자, 2번은 꼭 붙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전략을 잘 짜시고 필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하는 거는요. 사람 피말려요. 재수생, 삼수생은 진짜 얼굴이 일단은 시멘트 색깔로 와요.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한 번에 붙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만발의 준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공시생들, 자, 경시생들 아시다시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멘탈 관리 안 되면은 제일 어려운 게 공무원 면접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입니다. 멘탈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또 관련해서도 이제 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심리 자격증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멘탈이 조금 안 좋으시다라고 하면 그분을 조금 따로 불러요.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답변을 구성하고 왜 이렇게 표정이랑 태도가 안 좋으실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조금 위안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인지 이런 거를 조금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 힘들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마다의 사연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다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연에 맞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피하고 회피한다고 절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상담을 할 거고요. 자,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호한 의사 표현이다라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전문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장점들, 강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강점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 장점과 강점의 차이를 조금 봅시다.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장점과 강점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말이죠. 이런 식의 질문들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장점은 성격적인 부분들을 장점이라고 하고요. 장점은 역량적인 부분들을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잘하는 것이 강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부분이 장점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뭐예요? 라는 건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것이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강점이다. 이런 차이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장점, 장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전문 지식을 묻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찰 관련된 이슈는 묻지만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드러낼 수 있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론 토의예요. 자, 토론 토의. 국민의 경찰에 실망할 때와 바라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토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 질문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112 상황실에 악성 민원이 불공정한 처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치자 대응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이거는 진짜 매번 나와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토론 토의에 나오고요.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성폭행의 2차 가해 유형과 해결책. 이런 것도 성폭행 사건 많죠. 자, 그리고 청소년 성폭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별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입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주치자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협업 및 협동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는가?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팀워크를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겠죠. 의견을 굽히지 않는 동료의 일해본 경험. 이거 뭐예요? 사회성 있느냐? 너 이런 사람이랑 일할 수 있겠어? 조직 적응도. 팀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도 되는가? 자, 이런 것도 공가사 질문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지겠는가, 또는 공직관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가 파악이 안 되면 답변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족할 때 해결 경험. 또 경험치의 질문들을 물어보죠. 사회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점. 이거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현재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점. 이런 질문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들어갈 텐데, 자, 토론 토의만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토론은 뭐냐? 찬반이에요. 찬반이에요. 찬성과 반대. 나랑 반박할 수 있는 거. 토의는 뭐예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같이 협의하고 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토의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빠르게 가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어요. 공직가치, 공직윤리의 예의는 공동상은 이렇습니다. 경찰 행정 서비스에 만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매우 만족 26%, 만족이 20%. 오, 꽤 높네요. 그러나 불만족이 18%, 5% 합해서 몇 퍼센트예요? 23%요. 그럼 불만족이 23%면 꽤 높은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행정 서비스가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고 언론에 나오고 있죠.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 그쵸? 방관하는 대응. 이런 질문들이, 이런 언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를 해요. 행정법에 쓰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 민원인들은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건 경찰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경찰이 해야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치안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직자의 협력성 인식 제고 및 신뢰성 확대예요. 무사한 일주의 철폐, 부정적 공직자 이미지 개선인데 물론 부패하는 경찰관은 많지는 않습니다. 단 1%의 부패한 경찰관으로 인해서 99%의 경찰관이 욕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공직 사회가 그래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80~90%가 부정을 저지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러나 1~2%, 약 10%도 안 되는 인원들 때문에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는 케이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100%의 완벽한 정책과 행정제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100%를 만들 수 없지만 99.9%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대 간 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찰관들은요. 연령대를 무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80대 노인에서부터 3살짜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면 수많은 세대 간의 격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게 경찰관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이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윌비스 경찰 면접 수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차별화된 답변 구조화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구조화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만의 답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경험들로 답변 구조화를 시킬 겁니다. 자, 공직관을 세팅할 거예요. 아, 이런 게 공직관이구나. 그리고 실전 모의면접. 자, 우리는 이 수업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정말. 백날 이론 해봤자 의미 없어요. 실전 모의면접에서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영상 보고 따라한다,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한다. 이거 한계 있어요. 실제로 한 번이라도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더 올라가요. 더 발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본 놈이 더 잘하지 혼자서 얼버무린다고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전 모임에서 실전 감각 훈련을 할 거고요. 밀착관리 공식형 면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공식은 뭐냐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풀이형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질문엔 이 답변이구나. 이 질문엔 이 답변이구나. 스스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풀이형 면접 수업을 할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 및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겁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 모든 수업 때 다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경찰 공무원 면접 설명회를 마치긴 했는데요.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해줄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상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조사서 무료 특강을 합니다. 저희가 윌비스에서 4월 6일 토요일 2시에 사전조사서 무료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사전조사서구나. 이렇게 써야 되구나. 라는 정도면 파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야. 이거 여러분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강사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무료니까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전 공통 특강이 있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통 특강을 하는데 1차 공통 특강은 경찰 면접 이해 및 자기소개 소스. 여러분들 어떻게 경찰 면접을 해야 되는지, 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들어가실 거고요. 2차 공통 특강은 경찰 면접 베이직, 표정, 제스처, 보이스 트레이닝을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특강들은 놓치지 말고 하세요. 학원을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학원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무료 특강이라던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음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좋은 방법이 아닐까. 효율적이고 여러분들 가성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오셨습니다. 자, 면접만 잘 보면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경찰관이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5m라는 가파른 구간을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 공무원 면접 설명회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